자, 그러면 우리 메소포타미아 문명까지 했으니까 두 번째 무슨 문명? 두 번째는 이집트 문명. 강이 어디 강이야? 이집트? 나일강이지. 자, 여기는 지금 하고 있는 문명 발색, 뭐 이쪽 부분은 솔직히 역사보단 고고하기이기 때문에 아직도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어. 그리고 자료가 많지 않아.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건 굉장히 한정되었어.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 사진 자료. 이 사진 자료를 보고 어느 문명의 뭐구나 라는 것만 이해할 수 있으면, 맞출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자, 이집트 문명은 기원전 3000년경에 생겼다고 해. 그리고 이제 나일강 유역에서 생겼다고 하고. 자, 얘네들은 어땠을까? 내가 이렇게 썼구나. 나일강 유역. 이런 솔직히 이렇게 필요는 없는데 선생님이 약간 이렇게 뭐랄까 똑같이 맞추는 거에 약간 강박적인 뭔가가 좀 있어요. 자, 나일강 유역. 얘네들은 나일강은 굉장히 이제 뭐랄까 이집트 자체가 신권 정치였기도 하고 그 태양의 아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 파라오를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통일 정권이 오래 지속됐었어. 그래서 오랫동안 통일 정권 유지. 그리고 얘네들도 아는 게 없어. 그러니까 뭘 해야 돼? 신한테 기대서 정치를 해야 돼. 그거를 신정 정치 혹은 신권 정치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신권 정치야. 신권 정치는 신한테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생각하면 돼. 누가? 파라오가. 그래서 파라오가 이제 내가 신의 아들이다 혹은 신에게 권리를 부여받았다 해가지고 이제 그 정치를 한 거지. 그리고 이게 정치 체제였고 종교는 아까 전에 그 위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뭐였어? 현세적 다신교였단 말이야. 길가메시 서사지로 저희가 되는. 그런데 이집트 문명 같은 경우에는 내세를 중시해. 내세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 내세를 생각하는 이제 다신교야. 신이 되게 많았어요. 내세적 다신교. 그래서 뭘 만들었어? 미이라. 미이라를 이렇게 붕대로 칭칭 감잖아. 왜? 나중에 태어나면 육신 다시 돌아오면 육신이 없을까 봐. 그래서 육신을 보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야. 뭐 사자에서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얘네들은 문화적으로 뭘 만들었어? 가장 유명한 거? 피라미드. 엄청 크지? 이거는 무덤이야, 무덤. 그리고 그 무덤을 지키는 뭐가 있어? 스핑크스가 있어. 그리고 또 뭘 만들었어? 문자를 만들었는데 어떤 문자? 상형 문자. 이거를 어디다 썼냐면 파피루스라는 그 나무 껍데기. 그래서 그 나무 파피루스라는 나무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거기다가 쓴 거야. 그래서 그 얘네들은 십진법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태양력이었어. 얘네들은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였단 말이야. 그리고 이 당시에는 되게 그 이집트는 발전한 국가였어. 뭘? 기하학, 측량술
이런 게 발달을 했어. 그래서 지금 이집트 문명에 남아있는 그런 뭐랄까 유적 뭐 이런 데 가보면 되게 이렇게 잘 만들어 놨단 말이야. 그 피라미드도 측량술이 없으면 그렇게 돌을 쌓아 올릴 수가 없지. 그렇게 이렇게 모양으로 쌓아 올릴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굉장히 기하학과 측량술 이런 게 발달한 그런 국가였다. 문명이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인도 문명. 인도 문명은 얘네는 인더스 문명이라고 얘기를 해. 왜냐하면 얘는 기원전 2500년 어디서? 인더스 강 유역에서. 여기에서 인도에 또 유명한 강 하나 있잖아. 겐지스 강. 그치? 겐지스 강을 포인트로 보는 그런 시각도 있는데 어쨌든 겐지스 강은 지금 아니야. 교과서에 겐지스 강 아니고 인더스 강 유역으로 나와. 인더스 강 유역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어.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인더스 헷갈리지 말고 예전에 인더스 강 유역에서 발생한 문명이다 이렇게 안 하고 겐지스 강 유역에서 발생한 문명이다라고 선지낸 거 내가 봤어.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 인더스 강 유역에서 이제 도시가 만들어졌단 말이야. 도시가 만들어졌는데 얘네들을 모헨조다로랑 하라파라고 얘기를 해. 이걸 유적이라고 부른단 말이지. 뭐가 있었냐면 주택가, 도로, 약간 이런 계획도시. 심지어 주택은 건물은 벽돌, 그것도 구운 벽돌로 만들어가지고 도시가 이렇게 뭐랄까 바둑판처럼 제대로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만든 그런 도시가 있었단 말이야. 이 유적이 발견되고 엄청 이렇게 다들 놀랐지. 이거를 누가? 그 인종 중에 하나인 드라비다인 건설한 걸로 추정하고 있어. 확신은 없어. 추정하고 있어. 확실한 건 아니야.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뭐라고? 주택가와 뭐 배수시설도 있었어. 맞아. 배수시설, 뭐 공중 목욕탕 있었고 광장도 있었고 창고도 있었고 등등등등. 이런 결론은 뭐다? 계획도시다. 계획도시가 그때 있었다. 그리고 얘네들은 상형 문자를 사용을 했고 인장을 사용을 했고 이제 도장 같은 거. 청동기 문화였고 그리고 해상무역을 했었어. 왜? 강이 옆에 있잖아. 그치? 강이나 물이 옆에 있으면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그렇게 해상무역 뭐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것도 포함돼요. 물론 물을 끌어다 쓸 수 있다는 것도 엄청난 메리트지만 근데 지금 인도를 차지하고 있는 건 드라비다인이 아니야. 가장 그때 그 당시에 많은 인도에 저기가 포진해 있었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인도에 포진해 있던 사람들은 아리아인이었어. 아리아인이 이쪽으로 이동을 해왔단 말이야. 그래서 저 위에 펀자브 지방에서 겐지스강까지 왔어.
겐지스강. 그리고 와가지고는 뭘 만들었냐면 이때 카스트 제도를 만들었어. 카스트 제도가 뭐야? 카스트 제도 맨 위에 브라만교 있고 그 밑에 뭐 저기 뭐야 크샤트리아 있고 뭐 이렇게 계급 저기지? 신분 계급 제도. 그래서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얘네들은 신분 간에 이제 결혼이랑 이런 것도 안 돼. 그래서 예전에 한번 뉴스에 아직도 카스트 제도는 그 인도를 꽉 붙잡고 있어요. 그래갖고 예전에 뉴스에서 크샤트리아 계급의 여잔가 하고 수드라 계급의 남자가 그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계급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없으니까 둘이서 결혼식을 하고 그 다음에 겐지스강에 빠져 죽는 일이 있었어. 그럴 정도로 굉장히 엄격한 신분제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데인데 그게 이때 만들어졌다는 거. 그리고 베다라는 거를 제작을 했는데 베다는 그냥 일종의 경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베다, 성경 같은 거. 이거는 경전을 바탕으로 한 약간 의식, 뭐 예배, 약간 이런 거지. 그래서 이런 거는 그러니까 그 의식을 위한 약간 브라만교의 경전이라고 보면 돼. 자, 이렇게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문명 자체는 그렇게 큰 뭐랄까 굉장히 논란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세계사 수능에서도 그렇게 크게 많이 안 다루는 부분이기도 해. 이렇게 그 바빌로니아 같은 경우엔 지구라트,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구라트, 아니면 길가메시 서사시, 뭐 쐐기 문자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집트에서는 뭐 상형 문자 뭐 이런 거 정도. 인도 문명에서는 이거 모헨조다로 하라파 이렇게 확실한 것만 좀 나온다고 보면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조건 자료는 외워야 돼. 특히 이름하고 내용만 외우면 안 돼. 그림, 사진 이런 거 100% 그냥 무조건 내가 자다가 건드려서 이렇게 깨가지고 보여줘도 이게 어디에 뭐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특히 빌렌도로프의 비너스 같은 거 있지. 그런 거는 확실히 알아둬야지. 아니면은 시험 때 겁나 당황한다. 자, 그 다음에 문명의 마지막, 우리와 가장 가까운 뭐가 있어? 중국 문명이 있어. 중국 문명은 이제 어디서 발생을 했어? 황하 강 유역에서 발생이 됐기 때문에, 혹은 황허라고도 해요. 황허 문명이라고도 해. 그 강 유역에서 발생이 됐어. 그치? 근데 중국 문명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뭐가 있어. 우리 그 뒤에 가면 동아시아사에서 또 하긴 하겠지만 중국 문명은 엄청 디테일하게 배워. 나중에 아테네, 로마 뭐 이렇게 배우는 것처럼 중국 문명 엄청 디테일하게 배워가지고 이거는 무조건 다 외워야 돼. 자, 중국 문명은 언제부터 발생했어? 얘는 되게 빨리 발생을 했어요. 신석기 문화. 신석기 때. 다른 애들은 다 그 청동기 때 이렇게 발생을 하고, 뭐 신석기에서 청동기 넘어가면서 발생을 하고 이랬는데 신석기 때 발생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이때 채도, 그 양샤오, 뭐 문화, 그리고 흑도, 롱산 문화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야. 근데 중국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중국 애들이 워낙에 뭐랄까 좀 허세가 심하잖아. 그래서 이제 없던 말도 많이 지어내고, 그치? 그래가지고 하왕조라는 게 있단 말이야. 얘네들은 다 왕조로 얘기를 해요. 하왕조. 얘네가 기록상 최초의 문명이야. 문명이 아니라 왕조. 기록상 최초의 왕조라는 건 뭘 사용을 했다는 거야?
문자를 사용했다는 거야. 그리고 얘네는 청동기 넘어와서 이제 청동기 사용을 했죠. 근데 이제 이 다음에 상왕조가 생기고 얘네들은 이제 황하 중류에서 성립이 됐어. 얘도 이제 신권 정치를 했고, 그리고 그 은허 유적이라 그래가지고 은나라 뭐 한나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은허 유적이라 그래서 이때 갑골 문자 이걸 사용을 해요. 그 다음에 얘네도 태음력을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주나라. 주나라는 상을 무너뜨리고 호경이라는 곳에 도읍을 정한 다음에 나라를 세워. 그리고 가장 이제 주나라의 뭐랄까 시그니처가 나오지. 뭐야? 봉건제. 봉건제가 뭘까? 봉건제는 국가가 이렇게 있잖아. 그리고 왕이 있어. 근데 왕이 이 모든 데 다 권력을 끼치고 통치를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 제후를 임명을 해. 제후를 임명을 해서 이렇게 권력을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왕은 여기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이제 통치를 해. 나머지는 이 제후들한테 그 통치권을 주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드는 게 봉건제도, 주군과 이제 그 밑에 신하 이렇게 해가지고 봉건제도라고 해요. 보통 이 제후들은 뭐야? 친족 아니면 뭐 건국공신 같은 이제 공신들 있지.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나눠주고 통치를 하게 했어요. 결국에는 뭐랄까 귀족이지 귀족. 왕족, 귀족 이런 거. 얘네들은 하늘에서 명령을 내렸어. 그래서 우린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게 되게 강했어. 하늘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신정 정치, 신권 정치 이런 거죠. 그리고 덕치주의. 덕치주의. 덕으로 그거를 이제 통치를 해야 된다. 덕이 뭐야? 덕은 올바른 거야. 그냥 올바름으로 나아가는 걸 덕이라고 해. 그래서 얘네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예의, 뭐 종법, 뭐 이런 거 중요시했단 말이야. 규칙, 예의, 뭐 이런 거 굉장히 중요시했단 말이지. 그리고 포인트 되는 거 정전제가 있어. 정은 우물정자 할 때 정이야. 우물정자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쓴단 말이야. 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봉건제처럼 이거를 땅을 이렇게 격자로 나눈 다음에 이거 사람한테 주고 이것도 사람한테 주고 사람 백성들한테 주고 이거는 뭐야? 나라 거야. 그래가지고 다 같이 여기를 경작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나라가 가져가는 거지. 그러니까 국유지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이제 정전제를 실시를 했어요. 가운데 이거를 그러니까 세금으로 바치는 거지. 그러니까 나라의 뭐랄까 수입을 이제 각 이제 9개, 4, 5, 6, 7, 8개 그 농가에서 나라의 세금을 함께 책임지는 거야. 그래서 국유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약간 일종의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같은 게 이제 포인트로 되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되지 뭐. 그리고 뭐 이 외에 이게 지금 뭐랄까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4대 문명은 끝이고 이 외에 다른 문명들도 있었어. 국가들도 있었어.
먼저 이건 그냥 나올 수도 있어. 히타이트. 얘네들은 철제 무기가 있었어. 그래서 이거 좀 중요해. 철제를 썼다는 거. 왜냐면 지금까지 계속 청동기였잖아. 그래서 정복 활동. 왜냐하면 철제 무기를 쓰면 엄청 강하단 말이야. 그래서 정복 활동을 해가지고 활발한 정복 활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를 멸망시켰어. 얘네가 바빌로니아 멸망시켰어. 아까 전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었죠? 그리고 철기 문화를 전파를 했지. 두 번째는 페니키아인들. 아마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페니키아 문자가 유명하거든? 그래서 얘네들은 해상무역을 포인트로 했던 애들이고 굉장히 많이 이걸로 돈을 벌어서 먹고 살고 이랬던 애들이고 얘네들의 주 활동 무대는 지중해하고 흑해였어. 여기서 이제 해상무역을 했는데 얘네가 해상무역만큼 더 이제 그 사람들한테 기억에 많이 남아있는 거. 뭐? 식민 도시를 건설을 했다는 거. 식민지가 뭐야? 우리가 정복을 해가지고 걔네들을 이제 뭐랄까 약간 안 좋게 쓰는 거죠. 노예? 뭐 어쨌든 식민 도시를 건설을 했어. 밑에 있는 그런 거잖아, 그치? 우리나라는 아니야.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우리가 컨트롤하는 국가야. 약간 이런 거지. 그래서 식민 도시를 건설해서 여기를 카르타고가 가장 유명한 곳이거든. 근데 그 이외에도 여러 군데가 있었어. 근데 카르타고 정도만 알면 되고 얘네들의 가장 중요한 거는 표음 문자. 표음 문자는 뭐야? 표의 문자는 의미를 중심으로 표시하는 문자고 표음 문자는 소리를 중심으로 표시하는 문자야. 한자 같은 건 표의 문자고 우리나라 한글 같은 건 표음 문자지. 근데 표음 문자의 가장 기본적인 얘가 알파벳이란 말이지. 알파벳의 기원이 되는 페니키아 문자를 표음 문자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리스에 전해지고 그게 이제 알파벳의 기원이 되는 뭐 이런. 이거는 맨 처음에 이 해상무역을 위해서 상업용으로 고안했다고 얘기를 해요. 자, 세 번째. 끝났네. 세 번째는 헤브라이 문명이라고 해. 문명이 아니지. 헤브라이 도시라고 해. 헤브라이는 그 성경에 나오는 그곳이거든요. 히브리. 가나안 쪽에 정착을 해가지고 이제 도시를 건설을 하는데 예루살렘이 중심이야. 수도로 왕국을 건설을 해. 그래서 솔로몬 때 전성기를 맞이를 한단 말이야. 이거는 성경책의 역사서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쨌든 경전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역사서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기도 해요. 어쨌든 그래서 헤브라이는 잠깐만. 헤브라이는 이제 지금도 아직도 싸우는 중이지. 뭐 때문에 싸워? 종교 때문에 싸우잖아. 그치? 종교 때문에 싸우는데 이때 이스라엘하고 유대로 분열이 됐어. 그리고 유대교가 발전을 했단 말이야. 유대교가 더 우세했어 이때. 그래가지고 이때 유대교는 지금으로 따지면
그 독일 2차 세계대전 때 그 히틀러가 다 죽인 그 유태인 그 유대 맞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자체가 어디에 영향을 줬어? 크리스트교. 우리가 얘기하는 기독교 그 카톨릭이랑 개신교를 포함하는 크리스트교,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 둘이 뿌리가 똑같은 거 알아? 유대교로? 어떻게 보면 놀라운 사실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랄까 안 놀라운 사실이야. 어쨌든 둘이 뿌리가 똑같아. 그래서 그 이때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도시 국가들도 있었다는 게 이 1-3 이 문명의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명이라는 건 결국 사람들이 무언가를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뭔가 나의 이득이라던가 아니면 나의 만족이라던가 뭐 이런 걸 추구하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보면 돼. 그리고 그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의 가장 큰 중심에는 뭐가 있었어? 신이 있었어. 신. 왜? 우리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거든. 그러니까 신한테 다 물어봐야 되거든. 그래서 신정정치, 신권정치, 제사, 뭐 경전 이런 게 발달을 했다는 거. 가장 중요한 거는 사료, 그림이랑 이런 거 외우는 거라 그랬어. 문명에서 나올 문제는 그거밖에 없거든. 오케이?